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의 2, 4분기 경제가 약화됐습니다. 성장률이 2.1%로 나왔는데 이것은 1, 4분기의 성장률 3.1%에서 한참 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3% 선에도 미달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약화는 금년도 후반부에도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 그리고 세계 경제의 약세,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는 경제 확장 추세가 10년 이상 계속되는 시점입니다. 이 장기적인 경제 확장이 실속을 한다는 사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과 임금, 소비 등 중요한 경제 요인들이 계속 건강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럽 조사를 보니까 53%의 응답자가 경제가 excellent하다 또는 good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소 불충분하다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경제, 반드시 주류 사회 경제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인 경제도 당연히 미국 경제권의 일부고,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무슨 리세션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나타날 징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경제도 크게 걱정할 거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2, 4분기 경제 실적을 분석한 후에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 4분기 경제 분석에 대한 요약, 그리고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도의 경제 전망, 그리고 페더럴 리저브라든가 정치권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인하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용, 성장, 소비가 다 건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는 기록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 장기화를 계속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내리면 모기지 금리로 내려가고 기업 융자 금리로 내려가고 자동차 론이라든가 크레딧 카드 이자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택 매매를 자극하고 기업 투자를 추진하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각에서는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종 융자 금리가 이미 최저 상태고 산업계의 그 금리 인하 요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의 영향권 밖에 있는 요인들이 중요하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노동력의 부족이라든가 교육 전쟁이라든가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의 레이트 컷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 2, 4분기 경제 성장률은 2.1%에 그쳤습니다. 1, 4분기 3.1%보다는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 요인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제일 컸습니다. 트레이드 워의 귀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사회의 경제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특히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고 각종 규제를 줄였고 감세를 하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 4분기의 성장률은 3.1%로 트럼프의 약속 이행선을 넘었습니다만 이것이 2, 4분기에는 2.1%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 지금의 현황입니다. 이 텍스카스 효과,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난 분기를 보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무역 전쟁 등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실적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560만 개의 잡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고용 창출 실적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화이트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성장률 3% 이상을 꼭 기록하겠다 하는 약속인데 이것을 이행해야 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의 경제팀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수출 증대를 꾀하자 하는 방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 엇갈린 말을 해서 지금 산업계가 다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확대, 기록적인 장기화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1990년대의 호황을 능가합니다. 일각에서는 얼마나 이 성장세가 계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장세가 곧 시들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일 기업들이 투자 저조를 계속하면은 고용이 줄고 소비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예상을 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일 경제 성장이 2% 이상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된다면은 이것은 고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데 모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내년도 성장률을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는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6%로 오히려 페더럴 리저브보다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요인의 3분의 2가 소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와 또 직결이 돼서 선거 시에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의 요인이 바로 경제입니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갤럽이 민심을 조사해 보니까 53%가 현재 경제가 좋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팍스 뉴스가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투표인 등록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51%가 경제가 좋다 하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 2, 4분기의 성장률 2.1%는 조금 아쉬운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민심용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럴듯한 숫자입니다. 물론 경제가 좋을 때나 또는 나쁠 때나 그것이 해당 대통령의 덕이나 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전부터 요인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는 설명인데 실제로 경제는 순환이고 흐름입니다. 금년이 지난 Great Recession이 끝난 지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다른 리세션이 올 시기가 됐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확대되면은 기업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게 쌓이면은 고용을 줄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주년인 지금도 새로운 리세션이 올 것이다 하는 사인은 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금융지주회사 캐피탈원이 신용카드를 신청한 개인 고객 1억 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캐피탈원은 그러나 신용카드 번호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맥린 은행은 어제 지난 19일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즉각 법집행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해커 체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시애틀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해커는 약 14만 명의 캐피탈원 고객들의 신용평점과 예금 잔고,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를 빼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된 고객들은 미국에서 약 1억 명, 캐나다에서 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길로이 지역의 음식 축제인 마늘 축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는 19세 청년 산티노 윌리엄 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길로이 경찰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리건은 야외 축제에 참가한 군중에게 자동소총 AK-47의 일종인 SKS를 난사했고 이후 1분 안에 현장에 있던 경관 3명에게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미 서장은 리건이 범행에 사용한 SKS는 지난 9일 네바다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리건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건의 총기 난사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오늘과 내일 CNN 주간으로 열립니다. 토론 참가자는 20명으로 10명씩 이틀에 나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 등 10명이 참가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10명이 토론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와 관련한 질병에 시달리는 경찰, 소방관, 여타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구조대원을 영웅이라고 부르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영웅을 잊지 말라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92년까지 약 1,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기금을 승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의 기준금리 인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오늘과 내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0.5%포인트 인하할 것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입니다. 장전된 권총을 갖고 놀던 3살 난 어린이가 오발로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총을 집안에 방치했던 피살자의 아버지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어린이 위험 방치죄 위반 중범죄로 처리합니다. 어린이들을 차 안에 2시간 동안이나 있게 했던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놀스 시카고에 거주하는 그는 어제 놀스웨스트 레이크포레스트 병원 주차장에서 8살, 9살 난 그의 2 아들을 2시간 이상 차 안에 방치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차 안이 뜨겁자 경적을 울려 구조를 요청했고 경찰과 소방대가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로 인한 사소한 시비가 살인 미수까지로 번졌습니다. 시카고 교외 디어링 지역에 사는 이들은 도난당한 잔디기계의 소유권으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한쪽이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이 7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최고 76도, 최저 60도. 내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6도, 최저 58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차차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 금요일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3도입니다.